쓰이는 사람. 또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닥쳐옵니다. 다시금 무상한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병머리 묵은 원력이 걸렸던 자리에 낯 서투른 새 원력이 와서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란 하나의 과정이요. 종교는 아닙니다. 한량 없이 간단 없이 지나가는 것일 따름입니다. 다만 인간이 그 지나가는 시간에다가 어떤 단계를 설정해서 그걸 가지고 제 스스로가 반성의 자료로 삼고 또 출발의 계기도 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묵은 해니, 새 해니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새해란 언제나 우리 앞에 깨끗한 백지의 시간을 펴놓아 줍니다.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무엇인지를 그 백지 위에 남기는 것입니다. 지나간 해도 시간은 우리에게 백지를 펴놓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무엇인지를 그저 그려 놓았습니다. 무엇을 적어 놓았는지 우리는 이제 그것을 돌이켜 봅니다. 한국 민족의 역사가 지나간 한 해 동안의 백지 위에다 무엇을 썼는지 돌이켜 봅니다. 또 새해가 닥쳐옵니다. 그 새해가 역시 또 한 장의 백지를 우리 앞에 펴 놓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선이고 악이고 아름다운 그림이건 미치 광야의 환칠이건 깨끗한 백지 위에 우리들의 자유로운 붓으로 무엇인지를 또 한 장 그려놓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쪽으로 시커멓게 환칠해 놓은 것 같은 묵은 종이와 다른 한쪽으로 새로 펼쳐 놓을 새 백지 한 장과를 눈앞에 놓고 그야말로 반성과 재출발을 토론하는 교차점에 앉았습니다. 1968년 마지막 고비를 장식하느라고 미국에서는 아폴로 8호를 발사함으로써 인류의 과학 문명이 신화의 영역을 돌파함에까지 이르렀는데 우리는 오늘 저녁 여기서 오히려 우리 주변의 모든 불합리한 사회 현상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들의 역사적 명제 해결을 위해서 안타까이도 토론하는 일에 충실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는 영하 20도를 넘는 눈 얼음 쌓인 산협지대에서 악마보다도 더 악한 공산 간첩들과 더불어 지금 이 시간에도 피를 흘리며 싸워야 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경인, 경수 간의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변모해가는 경제산업 체제 앞에서 다시금 검토되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공투쟁이라는 가장 처절한 현실 속에서 더구나 시시각각으로 심각해 가는 생명의 위협 아래서 그래도 조국과 더불어 흥망을 같이 해야 하는 벗지 못할 운명을 쓰고 싸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공이란 괴물이 이제 와서는 단순히 괴물일 수만은 없는 하나의 확인된 위력을 가지고 우리 코앞에 절벽처럼 부닥쳐 와서
피의 대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놈의 손 발톱이 되어 있는 북계의 준동도 과거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가장 잔악한 방법으로까지 나타나 우리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슨 힘을 가지고 저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금 무서운 각오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생사가 달렸습니다. 과연 우리 갈 길이 어디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필칭 어제의 좁은 한국이 아니라 태평양 시대로 접어든 세계 속의 한국이 되었다고들 합니다. 태평양 시대라는 그 세기적인 물결에 밀려서 우리가 국제 무대의 높다란 언덕 위에 올라앉혀진 것만은 사실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몇천 년 동안 내려오던 농업, 경제 체제만 가지고서는 민족 생활의 번영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요. 그래서 이른바 근대화 작업에 의해서 차츰 공업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것도 부인치 못할 사실입니다. 이것은 물론 민족 내부적인 역사 발전의 요청이기도 하거니와 국제적인 균형을 위한 외부적인 강요로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년 내에 이루어진 고층 건물, 농장 건설, 고속도로 등 도시의 변모와 산업체제의 전환이 결코 우리 민족의 노정표 이외의 사실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그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우리 농촌의 도시화 발전에 대한 것을 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 사회가 바로 그 경제 체제의 전환 과정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윤리, 도덕, 문화 등 생활 전체에 걸친 질서 변동의 급격한 파동이 하나의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켜서 스스로 한때의 어떤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에 놓여 있는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민을 표준으로 한 우리 민족, 본연의 민족성인 명랑하고 순박하고 담담하던 그 아름다운 민성 민속이 날이 갈수록 자취를 감추고 그 대신 거짓과 속임과 이기와 탐욕과 사륙 등 온갖 악함이 자행되고 있는 오늘의 사회 현상이 바로 그것을 여실히 증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현상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혼란을 무슨 힘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근대화의 설계는 설계대로 움직이고 농촌은 농촌대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도시는 도시대로 부동하는 인간들의 집결장이 되어 있는 여기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정상적인 사회가 있고 비정상적인 사회가 있습니다. 원칙대로 발전해가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요. 변칙이 통하는 사회는 비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오늘 우리들 한국 사회는 앞에 말한 안팎의 온갖 원인으로 말미암아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칙보다는 변칙이 더 통하는 슬픈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법과 악이라고 하면 그것은 확실히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서 하나는 반발하고 하나는 제압하는 서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건만은 한국 사회에서는 법과 악이 서로 어깨를 걷고 사이좋게 담합도 하고 합작도 하는 일이 없지 않은 것을 어찌합니까? 정이니 불이니 하는 것도 마치 물감 타듯이 서로 타 버렸기 때문에 어느 것인지 그 원색을 찾을 길이 없이 되었고, 정치의 여당, 야당, 사업의 성공, 실패, 문화의 제 것, 남의 것, 사건의 옳고 그름 등 그 모두가 마치 전등 켜 놓은 지하실처럼 낮인지 밤인지를 분간할 길 없이 된 것이 오늘의 한국 사회의 실정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